요즘 사람들은 맛집 탐방을 즐겨합니다. 먼 거리를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길거리를 가다가 고소한 빵 냄새에 끌려 베이커리에 들어간 경험이 있을 텐데요. 맛있는 냄새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인간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빵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집 순례자들을 위해 오늘은 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밀 얘기를 하려면 인류의 역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초창기 인류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데 쏟아야 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힘 모아서 동물 잡아먹고 또다시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고 인류의 역사는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님의 연속이었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존에 써야 했습니다. 그러던 1만 년 전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야생밀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뿌려진 밀이 자연스레 자라났다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그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지구는 10만 년간 빙하기였는데 물속에 있던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뜻해진 지구 덕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정착한 인류는 풍부한 충적토로 비옥해진 땅에 밀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탄생시킵니다. 수메르 문명 지역은 넓게 보면 이집트, 가나안,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메르 문명을 포함해 이집트, 황하, 인더스 등 4대 문명지 모두 밀 재배지였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밀 생산량이 많은 수메르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계급의 발생과 개념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배계층은 부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부유층들은 사치스런 생활을 했습니다. 밀에 대한 기록은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화폐 단위이자 지금도 쓰여지는 이스라엘의 세겔이라는 화폐는 히브리어로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겔은 물물 교환을 위해 밀다발을 화폐로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군이 러시아에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프랑스의 곡창지대를 모두 없애 프랑스군의 식량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도 부유한 남부가 가난했던 북부에 패했던 이유도 전쟁이 4년이나 장기화되자 밀을 생산하던 북부가 식량 공급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부는 목화를 생산하고 있었고 북부는 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을 설계했다고 보는 세계 최초의 황제 나라인 진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500년이 넘게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힘의 하나는 진나라에서 가장 먼저 밀을 받아들여 식량 생산이 증가한 결과였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2010년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은 중앙정부의 부패와 타락, 빈부의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이 발생 원인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흉작으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이집트인들의 A시라는 빵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결국 이집트의 밀가루가 폭등이 이집트의 30년 독재자 무바라크 축출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역사에서 모든 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밀은 기후, 적응력이 우수합니다.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추수 기간도 쌀에 비해 짧습니다. 현재 밀을 재배하는 국가는 126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밀을 재배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이는 전체 작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남한 면적의 22.6배나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유럽의 빵 문화는
신대륙 발견과 함께 북미 대륙으로 확대했습니다. 각국의 교류는 자연스레 식생활 문화도 퍼뜨렸지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30%가 밀을 주식으로 사용합니다. 밥이 주식이던 우리나라도 쌀 소비량은 줄고 밀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년간 400만 톤, 1인당 30kg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밀을 즐겨 먹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입맛이 바뀌게 된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의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밀을 식량으로 본격적으로 먹게 된 때는 1953년부터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당연히 식량 자급이 안 되었지요. 때마침 세계 2차 대전을 끝낸 미국은 농산물 과잉에 고심하던 시기였고 그 가운데 밀이 70%를 차지했고 가격도 쌀의 6분의 1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빈곤과 미국의 잉여 농산물 처리에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밀가루를 주면서 인도적 국가의 위상도 지킬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히건 공산주의를 견제할 수 있었으며 미국 내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세계 무역 질서는 물론 군사적 문제 해결까지 미국에게는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선의는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를 제공받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1951년 상호안전보장법을 만들어서 원조를 제공받는 국가가 원조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해 잉여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1955년부터 20%의 미국의 잉여농산물들을 구매하도록 미국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사이 밀가루는 우리의 입맛을 길들여 버렸고 우리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사방에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을 두려워하거나 경계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잉여농산물의 수입은 94억 달러, 한화 13조가 넘습니다. 밀에서 시작한 농산물은 소고기까지 점점 다양해졌는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국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이 우리 농산물은 점차 자리를 잃어나갔고 식량 자급률은 OECD 38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요즘 밀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농업을 벗어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서아시아의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밀수 확량이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정리될 것 같았던 전쟁은 질질 끌면서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체 밀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이 두 국가가 유럽인의 빵 창고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밀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전쟁이 끝나도 식량 위기가 2년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의 밀을 전쟁 무기처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봉쇄 조치는 최빈국의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얘기입니다. 각국은 공격적인 밀화 보전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코소보, 세르비아, 이집트는 이미 밀 수출을 금지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사실상 수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아일랜드는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1,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했고 유럽연합도 휴경지에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밀 등 작물 생산에 필요한 예산 50억 달러를 미의회에서 심의하는 등 세계는 식량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생존 필수품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밀로 만든 음식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스파게티, 피자, 맥주, 티라미수, 마카로니, 머핀, 케이크, 쿠키, 크래커, 수제비, 라면, 칼국수, 짜장면 등등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식을 넘어 부식까지 밀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밀은 힘든 시절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추억의 음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레시피로 즐거운 먹거리를 선사하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쌀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인류의 탄생과 함께 고민하던 식량 문제가 21세기 달나라 여행을 하고 가상 현실이 이루어지는 우리 앞에 다시 초래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식량으로 슬픈 일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봅니다.